투자할 돈도 없는데 세금 내고 나니까 아까워서 이걸 법인으로 옮겨서 세금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돈을 불려가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족 법인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로 할지 이걸 법인으로 옮겨서 투자를 할지 선택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겠죠. 개인으로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22%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10% 20% 수익 내기도 힘든데 20%를 또 떼서 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은 미국 주식을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제가 장단점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미국 주식 개인 명의가 나을지 가족 법인이 나을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미국 주식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배당 복리를 얻을 거냐 아니면 승계를 위한 거냐 이 세 가지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세율만 보시면 안 되고요. 구조 자체를 보셔야 되겠죠. 법인이 유리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하다가 법인으로 언제 넘어가야 될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가족 법인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까지 알아가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 상당한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 수익 많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개인소득세 이미 많이 벌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병현 원장님들은 개인소득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투자할지 그리고 자녀에게 투자 자산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앞으로 투자를 미국 주식 혹은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에 담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차익형부터 보시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 그리고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부터 보시면 미국 주식 투자하면 기본으로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이상 되는 건 단일 세율로 22%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 내고 남은 돈은 개인 명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율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개인소득세율이 6%에서 45%인데 보통 30% 40%대 내고 계시는데 22% 정도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식 투자는 1년간만 통산을 하죠. 1년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250만 원 이상이 됐다면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법인 바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전년도 손실이 났고 올해 이익이 났다면 전년 손실과 올해 이익을 통산할 수가 있습니다. 2월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죠. 이런 장점이 참 좋습니다. 세무 관리는 개인으로 하면 관리할 필요도 없겠죠. 세금 신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 재산으로 바로 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는 세금 내면 내가 다 쓰면 되지만 이걸 자녀한테 또 준다면 증여세 또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증여세 10%에서 50%인데 최고세율 50% 생각하면 반 또 떼입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경우를 한번 보면 기본 공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하면 22%를 냅니다. 수익 실현 후 사용할 때는 급여나 배당으로 빼셔야 되고요. 2월 공제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세무관리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번 돈을 자녀한테 줄 때 주주 비율로 승계 비율을 미리미리 정해놓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분이 이전이 됩니다. 배당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 명의 먼저 보시면 미국 원천징수 15% 하죠. 법인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고 해서 한국에 세금 낼 때 이거 차감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인은 2천만 원까지 15.4%만 내면 되는데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고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최고 세율 45% 구간이라면 반 정도의 또 세금을 내겠죠. 더 안 좋은 거는 여기에 건보료를 또 추가로 냅니다. 내가 회사를 다녀서 직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과 이자 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분에 대한 건보료를 또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또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고 배당금은 수령하면 개인 소득으로 즉시 확정은 되겠죠. 법인으로 한번 보시면 원천징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 수익은 법인으로 귀속이 되겠죠. 세율 몇 프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데 10% 또는 20%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배당 소득이 많다면 20% 적용하고 연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박탈되진 않거든요. 만약 2천만 원이 넘는다면 박탈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또 안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해서 재산 과표가 잡혀 있다. 5억 4천 이하라면 그래도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요거를 초과해서 9억까지라면 1천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요것도 놓쳐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재산 과표 9억이 넘으면 뭐 바로 피부양자에서 박탈은 되겠죠. 이렇게 구간별로 피부양자 박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융소득이 어떻게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배당을 얼마 받을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타 금융 투자업에 대해서 세율 말씀드렸는데 국세청에서 해석을 해준 걸 간단히 보시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 법인이 수취한 이자 배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성실신고할 때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50% 이상이라면 소규모 성실이 돼서 10% 적용이 안 되고 20%를 적용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일반 회사들의 이자, 배당, 임대고요. 이자, 배당만 주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이거를 사업소득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10% 적용을 해라 이렇게 해석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또 국세청이 요거보다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를 먼저 적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유리한 해석이 있죠. 이 해석을 근거로 해서 아니다 10%로 적용하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 기준도 간단하게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라면 소규모 성실 사업자고, 두 번째 보시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그리고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50% 초과인 경우, 다시 말하면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럼 여기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이 50% 이상이니까 포함이 되고요. 매매가 주력이라면 여기에 포함 안 될 수 있고, 배당이 주력이라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계 목적을 한번 보시면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경우와 가족법인이 주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개인 명의로 30억을 투자를 했는데 100억으로 성장을 했다. 그렇다면 아버지 개인 자산으로 귀속이 되고 과세 대상, 증여나 상속세 낼 때는 100억이 대상이 되겠죠. 이거는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내고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고 받아와야 됩니다. 엄청나게 아깝잖아요. 증여 상속세가 최고 세율 50%니까 100억을 주려면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세금을 내고 60억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족법인으로 해놓는다면 초기에 자녀 지분 20-30%만 설계를 해놓는다고 해도 100억 중에 20억, 30억은 우선 자녀 걸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배당으로 뺄지 자녀가 나중에 이 법인에서 일을 해서 가져올지는 다른 문제긴 한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증여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미국 배당 5천만 원 받았을 때 원천징수 750씩 동일합니다. 개인소득세는 최고 세율 가정을 해서 1340만 원 정도 납부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간다면 제가 이거 20%로 계산을 했거든요. 25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다음에 건보료가 이제 400만 원 정도 추가로 나오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무급여를 한다면 추가 보험료 넣겠죠. 이 차이 계산해 보면 총 부담은 한 2,500 정도지만 법인은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5천만 원 배당을 받았을 때 1,5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죠.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고요. 법인 돈을 추가로 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성실신고 사업자 20% 적용하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인출할 때 소득세까지 계산해서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지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로 매매가 너무 빈번하다,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법인으로 안 하시고 개인으로 투자하시다가 배당 금액이 커질 때 그때 법인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장 흔한 질문 두 가지만 보시면, 개인 명의로 미국 주식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바로 주식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지. 가능은 한데요, 좀 어려워서 보통은 미국 주식 청산하고 양도세 한번 내시고 그리고 나서 법인에서 사시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요. 주식을 그대로 법인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그것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때도 개인 주식을 법인한테 팔았다고 봐서 양도세는 또 내야 되거든요. 소규모 가족법인 투자가 가능한지, 다시 말하면 그냥 가족법인인데 미국 주식 투자해도 되느냐, 굳이 기타 금융 투자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 법인 안에서 주식 투자하시면 되겠죠. 다만 성실신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해당이 되는지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상황에 맞춰서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건 저한테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